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걸 잠깐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보통 환자들이 왔을 때 비타민 D를 섭취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종종 물어보시는데요. 음식에 있는 부분들을 지난 편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음식을 통해서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걸 비타민 D를 섭취할 목적으로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철 따라 나오는 음식들 중에서,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음식들이 우리 몸에 적절하게 들어오는 것은 많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드시는 걸 제가 반대하진 않지만, 어떤 목적을 가질 때 그 비타민들을 충분하게 섭취할 목적으로 먹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래도 부족해진다는 부분을 이해하시고 나서는 따로 서플리먼트를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근데 드실 때는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혈액 검사 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치까지 올리는 것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 원래는 이제 이 음식에 포함된 비타민들을 강의하기 전에 먼저 했어야 되는데 공지를 바꿔서 올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오늘 올리게 되는데, 오늘은 비타민 D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강의 듣고 오시죠. 네, 오늘은 비타민 D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하는 기능을 볼 때 호르몬에 더 가깝습니다. 햇볕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선라이트 비타민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피부와 음식과 서플리먼트를 통해서 들어온 비타민 D는 간과 신장을 통해서 활성화되며 부족할 경우 소아의 구류병, 성인에서는 골연화증과 골다공증의 원인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UVB가 피부를 통해 들어오면 피부 표면에서 비타민 D3가 만들어지며, 서플리먼트로 들어온 비타민 D는 장관 내에서 흡수되어 들어오고, 흡수되어서 들어온 비타민은 간을 통해서 25-OH-D3로 바뀌며, 여기서 한 단계 더 거쳐 신장을 통해서 활성형인 1-25-OH-D3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활성형으로 바뀐 비타민 D3가 하는 기능을 볼 때 심혈관계통에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혈압을 낮춥니다. 두 번째, 혈관 저항성을 낮춥니다. 세 번째, 동맥 내벽의 두께를 얇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를 볼 때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슐린의 저항과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당뇨에 도움이 되겠죠. VLDL과 TG, 콜레스테롤 레벨을 낮춥니다. 심장의 수축력에 영향을 줍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줄여줍니다. 염증 반응도 호전시킨다는 얘기겠죠. 이거 말고도 장관을 통해서 칼슘과 포스페이트의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따로 칼슘을 섭취할 필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충분히 비타민 D가 혈중 레벨을 유지할 때 우리가 먹은 음식을 통해서 칼슘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환자들한테 칼슘을 따로 먹지 못하게 하고요. 음식에서 멸치와 김이 빠지지 못하도록 주의를 줍니다. 뼈에서는 본 덴시티를 증가시키는 미네랄리제이션을 증가시키고, 암세포에 있어서는 암세포의 증식과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효과겠죠. 비타민 D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제가 환자가 왔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비타민 D는 햇볕 보면 되는데 꼭 먹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꼭 하십니다. 햇볕만 보면 된다가 틀렸습니다. 햇볕을 보면은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 만들어진 양으로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햇볕이 들어오는 입사 각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적도 지역에서 1시간의 햇볕을 쏘일 때와 극지방에서 1시간의 햇볕을 쏘일 때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위도에서는 논문에 의하면은 7, 8, 9월 달 10시부터 2시 사이에 한 30분 이상의 햇볕에 노출될 때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모든 계절, 지금 같은 겨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들 수가 없죠. 그러면 외부에서 넣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환자들, 바닷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뱃일 하시거나 햇볕을 많이 쏘이고 얼굴이 많이 까맣게 타신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도 혈액 검사를 하면은 비타민 D가 거의 다 결핍합니다. 비타민 D가 함유된 음식은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가? 앞서 세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보충할 생각하시기보다는, 음식은 기호식품으로 원하실 때 먹고 싶은 음식을 드시면 좋고요. 부족한 비타민들은 따로 서플리먼트로 보충하시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은 충분히 보충이 이루어졌을 때 더 이상 섭취할 필요가 없는가? 이것도 역시 틀립니다. 영양소이면서 호르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부족해지겠죠. 부족해진 만큼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무조건 결핍으로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비타민 D의 결핍이
결핍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것이 원인인데요. 첫 번째는 여성분들이 여름 되면 탈까봐 선크림을 많이 바르시는데 그렇게 되면 비타민 D를 못 만들겠죠. 그 다음에는 위도 자체가 우리나라가 높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위도에서도 역시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겨울이 있죠. 그 다음에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비타민 D가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되면은 그게 바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간과 신장을 통해서 활성형으로 바뀌어야지 쓰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자들, 간이 안 좋거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무리 비타민 D를 햇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활성형으로 만드는 게 제약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타민 D 결핍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서플리먼트가 들어오더라도 장관 내에서 흡수가 잘 안 되면은 혈액으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역시 비타민 D가 결핍하겠죠. 그 여러 가지 원인이 다 결핍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질환이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는 스키조프레니아하고 디프레션. 이거는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는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감염인데요.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백혈구에도 비타민 D 리셉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혈구가 기능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충분히 있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병원에 환자들이 많은 자가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이 있죠. 그 다음에 근육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며 더 중요한 거는 암이 발병하는 것들이 비타민 D가 결핍할 때 암 발병률이 증가합니다. 대장암하고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등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연령별 비타민 D 농도를 체크해 봤습니다. 평균적으로 15에서 25 사이를 맴도는데요. 제가 지금 10년 넘게 환자들을 올 때마다 비타민 D를 측정해 보면은 적으신 분들은 10 이하도 꽤 많습니다. 보충하지 않는 분들의 대부분은 15 미만을 나타냅니다. 20이 넘는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국가별로도 봤을 때 한국이 그 나라 어떤 나라보다도 결핍률이 높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를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평균을 냈던 내용인데요.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부족하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결핍을 통해서 직접적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시기 때문에 비타민 D를 꼭 먹어야 되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으신데 검사를 해보시면 근처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시면은 본인이 얼마만큼 비타민 D가 부족한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같은 기능의학자가 추천하는 혈중 레벨은 40에서 60 사이를 권장합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알고 있던 비타민 D는 칼슘 대사에 대한 것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나 골절 외에도 어렸을 때 각기병 같은 병이 온다고 하죠. 리케치아. 그러나 실제 그런 병을 저는 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그걸 예방하기 위한 하루 권장량의 개념만 드셔서는 절대로 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 수용체인데요. 이 리셉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세포에도 있고 당을 조절하는 췌장세포에도 있고 혈압을 조절하는 혈관에도 있고요. 그 다음은 3번 면역력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감염을 막아내는 그런 면역에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포 분화에 관련돼서 건선이라든지 백반, 원형탈모 같은 자가면역 질환의 큰 원인이 됩니다. 아토피에 관련된 논문도 많습니다. 비타민 D에 관련된 논문은 다음 편 주제에서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먹는 게 뭔지 궁금하실 분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또 강의를 할 건데요. 뱅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뱅쇼.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만들어진 음료수인데 이 뱅쇼를 매일 하루에 한 잔씩 드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가 만드는 방법하고 이거 다 올릴 거예요. 왜 먹어야 되는지까지도 다 강의를 할 건데 꼭 이 뱅쇼를 만들어서 다른 음료 대신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잔, 찻잔을 해서 드시면 좋거든요. 아직도 뭐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차근차근히 배워가시고 혹시라도 듣다가 궁금하거나 잘 모르는 게 있다고 생각되실 때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